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미대 학사 졸업 후 앙제보자르 섬유예술 전공 2학년 편입학 시험을 통해 들어와 현재 2022년 8월 기준 앙제보자르 석사 1학년, 즉 보자르 4학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프랑스 보자르 유학 중에 작은 팁들이나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컨텐츠들을 주로 제작 중인데요. 저는 많은 보자르 유학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저의 영상들을 하나의 작은 조언 또는 팁 정도로만 보고 감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첫 디플롬 학년이자 보자르 학사 마지막 학년인 3학년에 대한 것입니다. 디플롬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시험은 어떻게 치르는지, 그리고 3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3학년일 때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3학년 과정의 가장 큰 주요 키워드는 디플롬인데요. 보자르 학사 디플롬은 DNA라고 불리는데 풀어서 말해보면 디플롬 나셔널 d'Art입니다. 한국어로 굳이 얘기해보자면 국가예술학위 졸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 여러 가지 실험한 것을 토대로 한 주제를 본인이 직접 정하여 3학년 1년간 그것에 대한 뿌띠 메모와 미니 논문을 작성하고 디플롬 작업들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과 비교하자면 한국도 프랑스도 막 학년 1년 내내 졸업 작품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한국처럼 졸업 전신을 마지막에 여는 느낌보다는 프랑스는 이제 졸업 시험을 치른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논문은 석사전 논문 글쓰기의 연습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쓰기를 위한 리서치들과 생각 흐름들을 기록해두는 것은 논문과 동일합니다. 근데 분량이 논문이라기보다는 레포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자르 3학년 1년은 보통 학교마다 다르지만 저희 학교는 한 9월 중순쯤 개강해서 5월 말부터 아트 전공을 이제 시작으로 6월 초중 텍스타일 전공, 그리고 6월 말쯤 디자인 전공의 디플롬 시험으로 끝을 맺습니다. 매년 초 캘렌더히의 페다고직을 통해 대강의 날짜를 알고 작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날짜는 졸업 시험 날짜가 근접해지면 파사지를 받아 각자 본인의 시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디플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디플롬을 마치고 영상을 따로 제작해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혹시 제 디플롬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위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롬은 5, 6월쯤 이루어지지만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디플롬 블렁이라고 디플롬 예비 시험을 치릅니다. 이때 작업의 중간 과정이지만 어떻게 앙스탈라시옹을 할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디플롬 블렁과 디플롬 때는 외부에서 오신 아티스트 또는 평론가께서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디플롬 블렁을 치를 때는 전공 교수님, 타카 교수님, 그리고 아티스트 한 분, 총 3분이 평가를 해주셨고, 디플롬 때는 전공 교수님, 평론가 한 분, 아티스트 한 분, 총 3분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디플롬 때는 확실히 쌀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더 자유로웠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텍스타일 아틀리에 안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디플롬 때는 자기 작업과 가장 잘 맞는 학교 내의 어떤 쌀이든 야외든 상관없이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디플롬을 치를 때는 사람마다 다른데 본인이 원하면 이제 둘이와 본인만 이제 시험장에 그 예약한 쌀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친구들이 와서 발표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외부인은 아직까지는 누가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다른 영상에서 아티스트나 미술 컬렉터 등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학사 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석사 디플롬 시험 이후에 따로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후에 5학년을 아무쪼록 잘 마치고 5학년에 대한 영상 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플롬 평가를 받을 시에는 20점 만점에 몇 점 만점인지도 알려주시고 알파벳으로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디플롬 평가 시 평가 요소에는 당연히 작업 그리고 발표도 있지만 리서치한 내용이
얼마나 적합한지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 북이 중요하다고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까요? 디플롬 때는 아예 따블라 흐쉑시라고 해서 리서치 테이블을 무조건적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 위에 놓인 이제 저의 레퍼런스 북, 레퍼런스로 읽은 책이나 자료들을 주리들이 이제 엄청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보자를 입학 전부터 작업자라면 본인이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또 아카이빙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롬이 이제 결국에는 졸업장이잖아요. 디플롬을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졸업장 상으로는 아베 필리시타시옹, 아베 멍시옹, 그리고 그냥 어드미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최우수 졸업, 우수 졸업, 그리고 졸업 이렇게입니다. 졸업장의 이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졸업장을 공개합니다. 이제 이건데 보시면은 이제 적으로 뭐 효력이 있는 거라던가 내 이름, 내 생일,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 디플롬 무엇인지 날짜 그리고 사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수 졸업을 했다고 올렸는데 여기에 아벡 멍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정말 이렇게 종이 한 장만으로 주십니다. 학위 수여식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졸업장 나왔다라고 이메일이 오면은 각자 이제 학계에 가서 사인을 하고 본인이 맞다는 사인을 하고 졸업장을 이렇게 종이를 딱 받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보자르 3학년은 이제 디플롬 학년이고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지만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이론, 전공,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와는 다르게 디플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도 디플롬에 쓰일 작업들을 주로 하고 각각의 수업에 교수님에게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자르 3학년 이론 과목 총 3가지입니다. 철학, 영어, 그리고 메토돌로시들라 흐쉑시라고 리서치 방법론. 철학은 이제 수업 방식이나 평가는 2학년 때랑 동일해서 그냥 생략을 하고 영어는 2학년 2학기 때 교수님과 동일했고 3학년 때는 퍼포먼스 위주의 수업 그리고 그룹 퍼포먼스 작업 평가가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리서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이 수업은 이제 프티 메모와 초반에 언급했던 미니 논문이죠. 에 대한 것입니다. 작업물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본인 작업 주제와 관련 있는 리서치에 대한 글을 쓰고 교수님께서 조언 및 첨삭해주시는 수업입니다. 이게 석사 때 진짜 논문을 위한 이제 밑거름이 되겠죠? 제 프티 메모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공통적인 이제 과목으로 에스파스 크리틱이라고 수업은 아닌데 디플롬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체크하는 이제 원래 제 위 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자기 순서가 오면 설치도 해보고 조언도 듣고 이럴 수 있었는데 저희 때는 도큐몽 때라고 해서 내 작업을 아울러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전에 지연이랑 찍었던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브레인스토밍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으로 제 모든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그 수업에서 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아트 텍스틸 테크닉 전공 수업에서는 교수님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저희가 3학년이다 보니까 수업보다는 디플롬 작업을 우선으로 해주셨고 순서대로 그냥 한 사람씩 1대1로 작업 진행 상황을 보는 식으로 수업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레퍼런스를 주시기도 하고 테크닉적인 것에 조언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제 교수님과 이야기 중일 경우엔 자기 자리에서 각자 이제 디플롬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시도했던 것이었는데 드로잉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지도, 트라스 등의 테마로 저희까지 전공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로잉과와 텍스타일의 접점을 찾아서 작업을 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 디플롬 작업 중 제텔라라는 작업이 이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포토의 텍스틸 수업도 생겨졌어요. 사진과 텍스타일의 접점을 찾아서 하는 테마의 수업이었고요. 이 수업에서 오네테라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과 드로잉에도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전공 수업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진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사진이나 뭐 드로잉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텍스타일 테크닉 워크숍이 어떤 워크숍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학기 때는 바느나 하나로 작업하는 알롱송 레이스를 배웠고 2학기 때는 이제 직조를 배웠는데
3학년들은 의무가 아니어서 저는 이제 학사 인턴 때 직조 공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보야주 데튜드 같은 경우엔 코로나 때문에 이제 2학년만 가는 식으로 했었고, 저는 안 가서 잘은 모르는데 프랑스 내에 이제 타피스리로 유명한 다른 도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전공 과목이 4개로 이제 늘어나면서 텍스타일의 선택 과목을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영상 언급했던 수강 신청 방식에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이 한 번에 모이면 안 되었고, 이제 각 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 리스트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직접 교직원분들께서 아뜰리에별로 돌아다니시면서 과별로 학년별로 수강 신청을 직접 받았습니다. 보통 3학년 때는 자기 작업과 관련이 있거나 자기 이제 작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작업에 관련 있거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이 다 전공 과목에 이제 개설이 된 상태여서, 평소 제가 이제 드로잉을 좋아하니까 이거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애니메이션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었고요. 워크샵 고민은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공통 워크샵의 시스템을 살짝 바꿔서 이제 주기적으로 다양한 워크샵을 학교에서 개설해주고, 듣고 싶은 사람만 이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1년간 거의 진행됐었거든요. 이제 저는 의무가 아니고 제 디플롬 작업과 크게 연관 있는 워크샵은 없었어서 따로 듣지는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워크샵을 자주 선택해서 듣는 시스템에 대해 만족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처럼 각 과목별 헝듀, 빌렁의 추가로 디플롬 블렁과 디플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1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적표에 대한 얘기를 1편에서 다뤘는데 성적표를 첨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와 더불어서 제가 3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에 대한 세메스터 시스에 대한 이제 성적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적표는 이메일로 받아요. 왼쪽에 이제 과목이 있고, 두 번째 칸에 이제 성적 이제 알파벳으로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학점이 몇 점짜리였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게 디플롬 블렁이랑 디플롬에 대한 거 코멘트 이렇게 길게 적어주셨고요. 보면 스타주도 학점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80학점 중에 180학점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세라믹 디자인 학사를 마칠 때 이제 저만의 철학, 개념 등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담고자 했어요. 네, 그런 것이 제가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과 세라믹과 이제 반대되는 재료도 다룰 수 있으면 작업이 더 풍부하고 깊이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에서 이제 텍스타일 예술 학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는데요. 확실히 한국보다는 프랑스에서 개념 미술적인 자기만의 철학을 담는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공예 전공이라면, 제가 공예밖에 전공을 안 해봐서 다른 전공은 잘 모르겠어요. 보통 2, 3년은 최소 이제 테크닉 연마에 집중하는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내가 그래도 이 전공에 테크닉을 전문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프랑스는 테크닉보다는 이제 생각, 개념, 철학, 부쿠아 이런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이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이제 한국 미대 시스템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그래도 이거 좀 다닌 게 아까운데 졸업장을 따고 가냐, 아니면 그냥 자퇴하고 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미대와 한국 미대의 이제 중점이 되는 부분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답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두 곳 모두가 필요해서 두 곳 모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한 곳을 딱 정해서 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자르 막학년인 3학년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프랑스어 공부 팁과 보자르 준비하시는 분들 및 보자르 이제 갓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술 관련 용어 또는 레퍼런스 등등 이런 공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자를 입학 전후로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또는 보자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댓글 또는 DM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일단 안녕. 왜? 알았어. 이것만 찍고 놀아줄게.